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676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218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바위보 교재로 영작 연습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세 권을 공부를 끝낸 다음부터는 자기만의 스타일로 영어 글을 멋지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이 교재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는다.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게 두 번째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이 괄호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콩글리시를 피하고 원어민 수준의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꼼꼼하게 우리말을 분석하면서 올바른 어법에 맞는 원어민스러운 그런 영어 문장들을 만드는 그런 실력을 키울 수 있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1번 당신이 역경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명확하지 않은 일반화된 도움 대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뭐 한다면 이런 표현 부사절을 이끌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와 있고요. 자, 주절의 동사 부분이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판에 박힌 표현이죠. 이 표현 쓰면 되겠죠. 헤드베러 동사 원형.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 같은 거 해줄 때 쓸 수 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해야 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헤드베러 동사 원형. 이거 쓰면 되죠. 자, 여기 주어는 안 나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문맥상 당신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이런 표현이니까 주어를 you로 하면 되겠죠. 자, 도움을 주는 것이 낫다. 주는 것이 낫다. 그죠? 뭐를? 도움은 도움인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 이렇게 도움을 꾸미면 되죠. 그리고 또 이 대신이죠. 뭐뭐 대신에 라는 표현을 얼른 떠올리면서 그 뒤에다가 명확하지 않은 일반화된 도움, 도움은 도움인데 명확하지 않은 도움, 일반화된 도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꾸미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뭐 한다면 이 부분 부사절이죠. 동사가 돕고자 한다면 이 부분이죠. 주어는 당신이죠. 당신이 돕고자 한다면 뭐를, 누구를,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역경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도 꾸미는 장치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if가 나온 거 보니까 부사절이 먼저 나왔어요. if you, 주어까지 나와 있죠. 돕고자 한다면이에요. 자, 만약 당신이 돕는다면 그러면 if you help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여기 돕고자 하다. 뭔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 오늘 학습한 그런 표현 중에 있습니다. 예정의 뜻,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 이런 뜻을 가진 그 표현. 여기서 의도, 뭐뭐 하고자 하다. 이건 의도죠. 이 표현을 쓰면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거 쓰면 되겠죠. 오늘 학습한 표현. 그래서 if you are to help 이렇게 하면 돕고자 한다면 이런 의도가 들어간 표현이 됐어요. 자, 누구를? 사람들인데 역경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꾸미는 장치를 쓰면 될 거예요. 자, those를 썼어요. people이 아니라 those. 이 표현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those who 랄랄라 이렇게 하면 뭐 많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those who are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those who 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이 비동사 통째로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those who와 생략하고 in the middle of 뭐뭐의 한가운데 이런 표현이죠. 여기 그러면 역경 들어야 되겠죠. 역경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 those in the middle of 역경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역경이란 표현 오늘 학습했죠. adversary 이 표현 쓰면 되겠고요. 자, you'd better, you had better 동사 원형 뭐 하는 게 낫다, 뭐 해야 된다 이런 표현. 누군가에게 충고, 조언 같은 거 해줄 때 offer, 주다, 주는 게 낫겠다, 주는 것이 낫다 그랬죠. 뭐를? 도움은 도움인데 여기 도움이 있네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 그래서 여기 realistic, 현실적인 있으니까 여기 구체적인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죠. 구체적인, 명확한, 이거 오늘학습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하죠. concrete. 콘크리트 말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 이렇게 할 때 콘크리트도 되지만 형용사로는 구체적인, 명확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oncrete, realistic help. instead of 그럼 뭐뭐 대신에 라는 표현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help, 도움이란 말이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은 이게 들어가면 되겠고 일반화된 요거 여기 쓰면 되겠죠. 일반화된 도움, 명확하지 않은 도움 이렇게 꾸미는 거니까. 자, 명확하지 않은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습니다. 흐릿한이라는 표현, fuzzy 이거 오늘 학습했죠. fuzzy 명확하지 않은, 흐릿한, 보풀로 덮인 막 이런 표현 있죠. fuzzy. 여기는 일반화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일반화하다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과거분사를 만들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generalized 그러면 일반화된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됐습니다. generalized help.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적어 볼게요. if you, 자, 뭐뭐 하고자 하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 비동사 플러스 투동사. if you are to help. if you are to help those who are 생략하고 those in the middle of 역경 adversity adversity 역경이라는 뜻이죠. you'd better offer 여기 명확하지 않은 아니 명확한 이라는 표현이죠. 명확한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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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istic help instead of 여기가 명확하지 않은 fuzzy 일반화된 generalized generalize 이 d를 붙여가지고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형용사의 car generalized help.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f you are to help those in the middle of adversity, you'd better offer concrete realistic help instead of fuzzy generalized help.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연 비타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들은 모두 꽤 비싸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쓰면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크게 말한다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있다. 하나가 한 가지가 주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there is 랄랄라 there are 랄랄라 그 뒤에다가 주어가 나오죠. 그래서 한 가지는 한 가지인데 어떤 한 가지냐? 자, 가지고 있는 한 가지죠. 주어 동사가 있네요. 대부분의 천연 비타민들 이게 주어고 동사가 가지고 있다죠. 공통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이 한 가지로 꾸미는 거죠. 대부분의 천연 비타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There is one thing 해가지고 쫙 이렇게 쓰면 되죠. 하지만 접속사.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however 그렇죠. There's one thing 한 가지가 있다. 어떤 한 가지냐? 관계대명사 생략하고 대부분의 천연 비타민들 이게 주어죠. The natural vitamins 대부분의 비타민이니까 여기다가 대부분의 그 표현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죠. 그래서 most of the natural vitamins 해서 주어가 표현됐고 가지고 있다 have 공통으로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 있죠. 공통으로라는 표현 in common 이거 have in common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그것들은 모두 꽤 비싸다는 것이다. 이게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죠. 이게 they are all quite 비싼 expensive 이걸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학습한 표현 꼭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쓴다면 비싼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pricey they are all quite pricey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however however there's one thing 대부분의 most of the natural vitamins have 갖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공통으로 in common C-O-M-M-O-N common they are all quite 여기는 비싼 pricey P-R-I-C-E-Y 이렇게 적죠. pricey However, there's one thing most of the natural vitamins have in common
They are all quite pricey.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물체는 두 개의 대립되는 힘, 중력과 부양력의 지배를 받는다. 자, 동사 부분이 받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딱딱 끊어버리지 않고 덩어리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뭐의 지배를 받다라는 표현, 이거를 얼른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기 때문에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뭐뭐의 지배를 받다, 이 표현. be subject to, 뭐뭐에 예속되다. 뭐뭇을 당하기 쉽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뭐뭇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런 표현. be subject to, 이걸 얼른 떠올리면 되겠네요. 주어는 공중에 떠있는 물체, 이게 주어가 되겠죠. 공중에 떠있는 물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놓고 뒤에다가 뭐 두 개의 대립되는 힘을 딱 갖다 붙이면 되죠. 그게 뭐냐면 중력과 부양력이다 겠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공중에 떠있는 물체인데 in the air, 이게 공중에죠. 그러면 공중에 떠있는 물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싹 꾸미면 되죠. 이렇게 꾸미는 게 살짝 길 때는 뒤쪽에서 많이 꾸미죠. 이렇게. 야, 물체라는 표현도 이거 오늘 학습했어요. 물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몸 있죠, 몸, body. 이게 물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시체란 뜻도 있죠. 시체, 단체, 조직,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body, a body. 그리고 또 공중에 떠있다, 떠있는 물체, 이 표현, 우리가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뜨게 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서 뜨게 하다, 부양하다, 이 뜻도 있고, 또 일시 중지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걸다, 매달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정학시키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거 suspend, 이거 쓰면 될 텐데, 떠있는이에요. 뜨게 하다가 아니라 떠있는 거니까 이거 수동이죠. 그래서 suspended, 이렇게 과거분사로 쓰면 a body suspended in the ai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공중에 떠있는 물체라는 표현이 됐고, 얘네들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be subject to, 여기 body니까 단수죠. 어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is subject to, 이렇게 쓰면 되죠. 두 개의 대립되는 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힘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대립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개의 대립되는 힘, 이렇게 되죠. 대립되는, 서로 반대되는 이 표현 opposing, 이 표현 오늘 학습했죠. opposing, two opposing forces. 그게 뭐다? 중력과 부양력, 이렇게 쓰면 되죠. 중력 알고 있죠? gravity. 그리고 부양력, 이거는 그렇게 위로 뜨는 힘이죠. 위로 올라가는 힘. 중력하고 부양력은 반대되는 힘이죠. 중력은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부양력은 위로 뜨게 하는 힘이죠. 올라가게 하는 힘. 이거 오늘 학습 표현 uplift, gravity and an uplift,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body, 물체, 몸도 되지만 시체라는 뜻도 있고, 단체, 조직, 이런 표현도 되죠. body, 떠있는 suspended, suspend, suspend, 그러면 뜨게 하다인데 여기서 나온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 suspended in the air. 얘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is subject to, be subject to 라겠죠. sub, j-e-c-t, be subject to, 두 개의 대립되는 힘, two opposing forces, A-O-P-P-O-S-I-N-G, opposing forces. 중력, gravity, G-R-A-V-I-T-Y, gravity, and 부양력, uplif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A body suspended in the air is subject to two opposing forces, gravity and an uplift.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당신이 결코 우리 창고들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기쁠 것이다. 우리는 전국에 37개의 창고가 있다. 이랬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기쁠 것이다. 그랬어요. 기쁠 것이다. 미래로 가면 되겠죠. 주어는 당신이죠. 당신은 기쁠 것이다. 뭐뭐 하면. 부사절. 알면, 알다가 동사고, 누가? 당신이 알면이죠. 뭘 알아?
당신이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그렇죠? 어디에서? 우리의 창고들에서. 결코 부사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열을 하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You will be, 기쁠 것이다. You will be pleased. 그러면 되죠. 자, 투부정사를 이용해 가지고 if절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면, 이렇게. 알면, 이 부분. if you know 막 이런 거 안 쓰고 투부정사로 그냥 if절을 대신해서 알면, to know. 이렇게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일 때 이렇게 뭐뭐 하면 이런 뜻도 되지만 그 결과적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굉장히 유용하죠. You will be pleased to know. 대칭하겠고 you are never. 당신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 You are never far. 우리의 창고들에서 뭐뭐에서 어떤 기원 from 시발점 from our 창고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창고라는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depot 여기 있죠. 발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depot 복수로 depot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we have. 자, 우리는 전국에 37개의 창고가 있다. 이 표현 우리는 창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We have 37 창고. 여기서 쓴 표현 depots. 전국에 그랬으니까 nationwid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ationwide 전국적으로 전국에 라는 표현 nationwide. 물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죠. We have 37 depots nationwide. 전국에 이런 표현. 자, 적어보겠습니다. You will be 기쁠 것이다. pleased P-R-E-A-S-E-D pleased 형용사 기쁜이라는 뜻이죠. to know you are never 멀리 있지 않다. you are never far 어디에서 from our 창고 depot D-P-O-T 이거 발음에 주의해야 되죠. depot 이런 거 아니고 depot T가 발음이 안 나죠. depots 복수로 갈게요. We have 37 depots. D-E-P-O-T depots 전국적으로 nationwide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ou will be pleased to know you are never far from our depots. We have 37 depots nationwide. 자, 여기까지예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generalize 일반화하다 라는 뜻이죠. concrete 콘크리트, 물론 콘크리트를 나타내고 명사로, 형용사로 명확한, 구체적인 이런 뜻이고요. fuzzy 그러면 흐릿한, 명확하지 않은, 희미한, 보풀이 많은, 보풀로 덮인 이런 뜻도 있고, uplift 그러면 부양이죠. 들어올림, 증가, 물론 희망, 행복감으로 확장돼서도 쓰일 수가 있죠. 부풀어 오른 거니까 들어올리는 거예요. 위로 붕 떠 있는 거, 행복감, 희망 이런 뜻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adversary 역경이고요. depot 발음 조심하고 저장소, 창고란 뜻이고, pricey 돈이 드는, 비싼, expensive, suspend 그러면 액체나 공기 속에 뜨게 하다 이런 뜻이고, 물론 부유하다 자동사로도, 기능 활동 등을 일시정지하다, 매달다, 걸다, 중단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정학시키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opposing 서로 다른, 대립되는, body 몸, 물체, 시체, 단체, 조직 이런 뜻을 갖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일명 비투용법이라고 하죠. 예정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고, 가능, 의무, 운명, 의도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정일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가능일 때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 의무일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의도일 때는 뭐뭐 하고자 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in common 그러면 공통으로, 공동으로 이런 뜻이고, be subject to 뭐뭇의 지배를 받다, 뭐뭇에 예속되다, 뭐뭇을 당하기 쉽다, 뭐뭇의 영향을 받기 쉽다. 자, 이런 뜻을 갖지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